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 앞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다 보냈던 증시와 관련해서 이 골드만삭스하고 말이죠, 이 모건스탠리, 뭐 세계적인 그런 IB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전망한 내용을 보면 우리 한국 증시를 여전히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골드만삭스는 12,000,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12,000,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한 9,000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 매우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다고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증시 투자 여부는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르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증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요 부동산 문제하고 이게 뭐 정치 외교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 삶과 직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 부동산 문제하고 증시 문제는요, 제가 선별적으로 상당히 신뢰성 있는 기사와 그 다음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부동산과 증시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 독자적인 이 판단은 가급적이면 제가 자제하고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께 소개해서 여러분들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단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 쭉 파악을 해서 보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부동산하고 증시 문제도 저의 소개 내용을 중요한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보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보도는 절대 제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은근슬쩍 꼬리를 팍 내렸네요. 자, 온풀법. 그러니까 온풀법의 이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게 빅테크, 예를 들어서 쿠팡, 이거 왜 차별대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나서서 비판을 해 왔어요. 왜냐, 이거 제일 처음부터 단추 잘못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순수한 경제, 통상 문제로만 다뤘어야 되는데, 순수한 경제 문제로만 다뤘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외교안보 파트까지 끼다 보니까 미국한테 물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이가 제일 처음에 단추 하나 잘못한 거면 옷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똑같아. 그 바람에 이제 버티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은근슬쩍 꼬리를 팍 내렸네요. 뭐냐? 이게 이제 뒤늦게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우리 정부가 미 의회에 지금 그러니까 답장을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 가서 요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아주 세게 때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온풀법 지금 국회 논의가 중단돼 있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풀법을 지금 현재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왜냐? 미국이 거론하는 이유는요, 이 온풀법. 자, 그러니까 이제 작년 11월 에이펙 때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재명하고 각서를 썼잖아요. 팩트시트라고. 여기에 합의된 게 차별대우를 안 한다. 다 했는데 왜 차별대우 하느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 미 정부와 의회가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지금 301조를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제일 301조 가지고 이제 보복관세를 때려버리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는, 이거는 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의 대미 정책, 그리고 통상 이 관세 이런 문제를 가열차게 비판해 왔는데, 이런 것도 이 백기를 드는데 기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 김어준이는 누구냐? 김어준은 이재명 편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정청래 편이었다가 이제 최근에 김어준이 어디서 압박받는지 모르죠. 슬그머니 김민석 쪽으로 돌아섰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는 또 정청래 쪽으로 돌아서는 조짐이고, 이재명에 대해서 칼을 겨누고 있어요. 야, 이거 부동산 문제, 이거 이재명 때문에 진보 정권만 서면 지금 문재인 때 아파트값 2배, 3배 올랐잖아요. 실제로 지금 또 오르고 있잖아요. 증시만 올리면 부동산은 다 죽일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보 정권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무능한 정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 정권의 위기가 온다. 제대로 날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관련 발언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이게 뭡니까? 이재명이 믿으면 안 돼. 딱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이요. 정청래를 믿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들로 표현하면. 자, 그래서 이제 김어준 발언까지 여러분 말씀드리고, 그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 제가 요즘 말이죠, 뭐라 그럴까, 덜 무거운 이슈. 자, 인천공항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사실, 인천공항이 10년이 넘도록 세계에서 1등 공항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해당자들에게 좀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도를 좀 해드립니다. 제가 여기 썸네일로 나왔잖아요. 인천공항 난리 났다고. 그 난리 난 게 뭐냐? 야, 이게 말이죠. 지금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낮에는 노인들이 다 이제 몰려들고 밤에는 누가 몰려드느냐? 야, 노숙인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폭염과 열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취약증인데, 야,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가 말이죠. 무려 기자 4명을 투입해서 요 보도를 했어요. 누구냐? 윤상진 기자, 박인표 인턴 기자,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4학년 학생, 그다음에 오지혜 인턴 기자,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 그리고 최인규 인턴 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4학년. 자, 4명이 말이죠. 현지 르포 기사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인천공항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1터미널, 2터미널 할 것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나라의 관문이고 10년이 넘게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 됐는데 1등이 가는 얼굴이 됐는데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취약자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은 이제 끌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얼굴 간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끌어내야 돼요. 노숙인들은. 예. 왜냐하면 이건 큰일 난 나라 망하는 거예요. 노숙인. 자, 그래서 노숙인들은 강제로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서울 시내 군데군데 노숙인들이 즐겨 찾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그 노숙인들은, 여기 보니까 말이죠. 경찰 해당이 아니라 구청장의 권한이에요. 노숙인을 끌어내는 것은. 경찰은요, 노숙인들을 끌어낼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 노숙인들이 한두 명이 아주 밤 한 10시만 넘으면 아예 거기서 아예 자요. 아예 이 에어컨을 하고 좋으니까. 자,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봤더니 관할구청 소관이 나오는데 노숙인은 이거 제거해야 돼요. 뉴욕도 노숙인이 지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가보십시오. 완전히 노숙인들이 그냥 도시를 갖다 샌프란시스코가 그냥 얼마나 반듯한 도시입니까? 배려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노숙인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겠고, 낮에 이제 여기 이제 기사는 노인하고 했지만, 노인한 표현은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잘 안 써요. 시니어라고 하거든요. 시니어. 예, 그런데 여기 노인이라고 돼 있는데, 자, 노령층.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해당, 지역에서 좀, 각별히 별도의, 지금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이 공항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정말 나라망신이죠. 이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공항이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개 공항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만요. 어쨌든 공항 종합 성적에서 10년 넘게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관계 당국에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달라. 미안하지만 노인이든 노약자든 노숙인이든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인천공항 문제는 제가 꼭 다루려고 아주 다루기로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노인과 노숙인들 가운데서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인천공항 얘기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이죠. 좀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천공항. 자, 그래서 여기 자료 화면을 좀 몇 개 모아봤어요. 인천공항 관련된 자료 화면.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걸 취재를 잘한 거예요. 예. 지금 왜냐면 인턴 기자들 여기서 이거 보십시오. 이거 노숙인들. 야,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예. 자, 자료 화면 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낮에 노인들이 이제 와서 야, 이 시원하니까 이게 미관상 좀 거시기하네요. 예. 이것도 낮에 여기 앉아가지고 아예. 야, 이거는
이거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올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24시간 냉방시설 고령층의 무료 대중교통이 이게 주요 이유다. 예, 난방 그러니까 난방이 아니라 냉방시설과 고령층의 무료 대중교통 이용이 이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낮에는요 60대에서 80대 노인들이 공항 휴게 공간과 교통센터에서 도시락과 돗자리, 장기판 등을 가져와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노숙인들이 아예 잠을 잔다는 겁니다. 일부 노숙인은 공항이 서울역보다 시원하고 상대적으로 질서가 있어서 장기간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 폭염 대피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에어컨을 켜기 어려운 노인들이 이용할 그런 공공 쉼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복지시설의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거. 복지관과 무더위 쉼터가 저녁에 문을 닫으면서 열대야를 피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공항 이용객들은 당연히 불편하죠. 피서객이 휴게 공간과 교통센터를 찾아가면서 실제 승객과 공항 직원이 서서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공공시설인 만큼 단순히 오래 머문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이나 노숙인을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은요, 단순히 공항에 노인과 노숙인이 몰렸다는 문제가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24시간 냉난방용 공공 공간과 복지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어요. 특히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을 포기하는 고령층과 밤에 갈 곳이 없는 노숙인이 동시에 공항으로 유입되면서 공항이 사실상 임시 무더위 쉼터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책으로는요, 지자체가 공항 인근에 임시 24시간 쉼터를 마련하고 기존 무더위 쉼터의 야간 운영을 확대하며 노숙인에게는 냉방 공간 제공과 함께 주거, 의료, 상담 서비스를 연계한다. 공항 역시 승객 공간과 체류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설 이용 질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기사 얘기하고는 조금 의견이 달려요. 왜냐하면 공항 인근에 24시간 쉼터를 마련해 결국 그 사람들 어디 와요? 공항으로 오지. 아니 왜 하필이면 공항 인근에요? 이거는 지역별로 관할 구청, 관할 시도 광역단체와 그 다음에 기초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노숙인이든 그 다음에 노인이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말이죠. 이런 굴복. 이건 뭐 완전히 굴복한 것이죠. 이런 굴복은 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굴복은 잘한 것이다. 이런 굴복에는 우리 우파 유튜버들의 그동안의 비판도 상당한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플랫폼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죠. 완전한 백기죠. 정부가 말이죠. 미국 하원에 보낸 선안에 핵심 문장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그머니 갖다 끼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불법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왜 이 말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직접 미국 정부에 아이고 우리가 이제 논의 안 할 거니까 더 이상 뜸 때리지 좀 마 이 얘기예요. 그동안 뭐라고 했냐면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겠다. 빅테크는 견제하겠다. 공정 경제를 세우겠다.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결국 미국에서 어떻게 받느냐? 그래? 그럼 구글하고 애플하고 아마존 전부 미국 빅테크 겨냥하는 거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요거 절대 차별되고 용납하지 않을 거야. 미국이 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냥 미국에서 강하게 불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법사위가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쿠팡을 표적으로 하는 규제다. 그리고 쿠팡에 대한 과도한 간지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 정부 전체가 동원돼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사실상 굉장히 강한 경고장이거든요. 미국에서 하원에서 법사위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강경화한테 직접 전달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답장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별도로 또 이 시비하는 항의 입장문까지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국제정치는 냉정한 힘의 세계다. 힘싸움이다. 힘도 없는 것들이 말이지 미국에 대들어갖고 그 얻어맞는 길밖에 없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내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슬그머니 딱 한 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도 이게 보도가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이고 우리 지금 안 하는 거야. 중단했어. 한번 살려줘. 딱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동안에 말이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간다. 정당한 규제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논의가 중단됐어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백기 투쟁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속도 조절이 아니고 논의가 중단됐다는 논의 중단했다가 다시 나오겠어요? 미국은 그대로 가는데
다시 못 나온 거죠. 사실상 빅테크 현행 규정대로. 왜냐하면 최근에 말이죠. 미국에서 EU가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 엄청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열받아갖고 EU도 때려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겁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빅테크는 지금 이제 특히 쿠팡 문제는 우리 법 집행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게 전혀 미국에 대해서 먹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국정원 논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부는 그건 자발적 협조하고 쿠팡이 자발적으로 협조한 거야. 국정원에서 개입한 게 아니야. 거부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볼 때 정보기관까지 동원해서 그 쿠팡을 압박했어. 야, 이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더 강하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이제 미국의 의회에 보내는 답장을 통해서 완전히 백기투장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압박하니까 정책을 멈출 수밖에 없는 힘의 정글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재명 정권이 뒤늦게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것은요, 이런 그 통상 이슈에서만이 아니고 안보 이슈, 즉 안보 이슈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전작권 전환이에요. 전작권 전환을 가지고 미국 정부하고 이재명 정권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이에요. 아니, 어제 국방부 보고에서도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전작권 그거 빨리 못 갖고 오냐고. 예? 지휘권은 우리가 가져야지 했잖아요. 아니,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군이 지휘권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국민을 오도하는 거예요. 오도. 왜? 평시 전쟁, 그러니까 작전권에 두 개가 있어요. 평시 전쟁이 아닐 때 지금 같은 경우 이 평시 작전권은 한국 군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성 장군이. 그러니까 이제 합참의장이 갖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시에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는 거예요. 미군 사령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야지 무슨 소리야?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이렇게 두리뭉실해갖고 이재명이가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지금 잘못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전시 작전 지휘권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무슨 뭐 자주국방을 미국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한국의 안보 환경, 안보 여건,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핵을 안 갖고 있잖아요.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는데 더군다나 전시에 김정은이 핵을 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거를 지휘권을 한국이 갖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국이 능력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될 때까지, 조건이 될 때까지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조건이 되면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미국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보 문제, 특히 전시 작전권에 대해서는 빨리 꼬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말이죠. 예, 골드만삭스하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지금 핵심을 보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12,000까지 간다. 그 이유는 지금 하락하는 것이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급 문제, 레버리지 붕괴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실제보다도 훨씬 더 비관적으로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의 공통된 시간은 급락의 핵심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레버리지 청산,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ETF, 헤지펀드 차익 포지션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강제 매도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이 붕괴된 거예요. 예, 그러니 단기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는 것이고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크다. 이게 끝이 아니냐라고 심리적 공포가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자, 특히 모건 스탠리도요, 생각이 같아요.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기술적 매도가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보는 과도한 비관은 뭐냐? 골드만의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현재 주가는 실제보다 더 나쁜 미래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비관이 과장되어 있다. 세 번째, 위험 대비 보상, 리스크하고 리워드가 오히려 좋아진 상태다. 예,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망할 거라는 전제로 가격이 형성됐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로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골드만삭스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현재 6천 가는데 12,000이나
높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골드만삭스 근거가 뭐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지속된다. 그래서 메모리 공급 부족 형태는 부족 상황은 2030년까지는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AI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메모리 업종의 이익도 급증할 거다. 그래서 올해도 말이죠. 플러스 71%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한국의 시장 구조를 보면 삼전하고 하이닉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회복이 곧 지수의 급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공포로 인해서 할인된 상태인데 정상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상승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이게 좋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좋아져서 증시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골드만삭스의 주장이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목표치는 9,000으로 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하고 무려 3,000이나 차이 납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단기 밴드로는 5,500에서 15,000까지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 모건 스탠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뭐냐? 이유는 레버리지 정산 이미 절반 이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은 아주 강하게 낙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레이팅을 크게 보는 것이고, 모건 스탠리는 중간 정도 낙관, 정상적인 정상화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냉정하게 보면 체크해야 할 리스크도 있어요. 우선 이런 전망이 맞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첫째로는 반도체 가격이 실제로 유지되거나 또는 상승해야 된다. 전제 1. 전제 2. AI 투자 사이클이 꺾이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제 3. 미국 금리와 유동성의 급변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이유. 개인 레버리지가 재폭발함이 없이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12,000은 과장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실적이 아니라 공포와 레버리지 붕괴로 무너졌다. 그래서 되돌림이 클 것이다. 이게 골드만삭스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골드만삭스 이론을 그렇게 아주 너무나 믿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번 하락을요, 지금 이 실적 붕괴를 보지 않는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주요 논리고, 그리고 또 하나 논리는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청산이 반환점을 지났기 때문에 더 큰 출항을 얻고 9,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요게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코스피 급락은요, 세 가지 원인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레버리지 ETF하고 신용거래 차입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반도체 고점론이 만든 투자 심리의 급냉. 요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 자, 오늘도 좀 떨어지긴 떨어졌죠?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증시 평가해드리고 있는데 좀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제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혹시나도 이해가 좀 어렵다. 그리고 제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댓글에 의견을 살려주시오. 그럼 들려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아니면 바로 제가 딱 답이 가능한 대로 여러분께 책임감 있게 제가 정보 분석을 통해서 보도해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호준 방송, 김호준 방송 세니까 여기에 나와서 요 좌파들끼리 저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호준 뉴스는 김호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여기에 나와서 지금 토크를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진보 정권은 왜 부동산을 못한다는 이런 이 불신만 지금 쌓이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이 날려버리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세제 개표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뉴스공장에 여기에서 광순의 복덕방에 이광수 대표하고 같이 출연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광수 대표. 자, 그래서 김어준이가 얘기한 걸 보면은요, 로또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이라든가 토지 임대부를 강력하게 걸어보낸 거다. 이거 잡는 걸 놓치면은 이재명 정부 큰일 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말이죠.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진보정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에 움직인다. 과거에 없던 일이 벌어져야 움직인다. 자, 이러니까 김어준이가 진보 정권은 부동산 못한다는 불신이 좀 쌓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조차 이걸 해내지 못하면 진보 정권은 부동산 못해 라고 인식이 굳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미 불신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세제가 나왔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공무원을 넘어서는 민간의 아이디어가 보태져야 한다고 본다. 아니 뭐 공무원이 뭐 부동산 가격 올리라고 했습니까? 아니 김용범 같은 인간이 공무원입니까? 무능한 선동꾼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김용범이도 고발됐잖아. 예? 야, 웃기고 있어요. 공무원을 우습게 보지 말라. 김어준 지보다는 100배 낫다. 이렇게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많은 댓글 채팅창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